안녕하세요. 미스터디 잉글리시의 엘리입니다. 제가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부부터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성인반 수업을 맡게 됐는데 성인반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그냥 맨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레벨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두 번째는 저 만나기 이전에 다른 학원 수업들을 들어보셨대요. 그랬는데 성인반 기초라고 해서 갔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초반을 갔는데 왜 못 알아듣지 느끼셨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도 조금 들어봤는데 어찌어찌 따라는 갔는데 그때는 외웠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말을 써먹거나 이렇게 좀 점진적인 상승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갸우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고 앱도 많고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것도 많고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말 초보분들이라면 어떻게 조금 가면 좋을지 방향을 좀 제가 설정해드리면 어떨까.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을 수업했을 때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교재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고 영어는 진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라면 수업을 참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단어부터 공부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단어만요? 암기를 하라고요? 재미없으시겠죠? 맞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단어만 그냥 막연하게 외우다 보면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단어 외우면서라도 뭔가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실 텐데 차라리 단어를 기초 단어라도 떼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진도가 빨리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4학년부터 수업을 하는데 4학년 애들도 단어가 아예 없으면 좀 수업 진행이 초반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 공부를 저를 따라서 한번 마음 잡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기초 단어만 떼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 단어를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나 문법 공부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점을 가셔야겠죠. 서점을 가서 내가 단어책을 골라봐야 할 텐데 너무 많을 거예요. 책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걸 자꾸 바꿔가면서 선택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성인분들이라면 그렇게 다양한 책을 다 훑어볼 수도 없고 이걸 뭘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드실 거라서 제가 이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수업했을 때 좀 좋았던 책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이고요. 회사는 능률사입니다.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능률 출판사 걸로 공부를 해왔었고 그때도 어원으로 공부하는 책이 능률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고등학교 때 어휘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딩 튜터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리딩 튜터는 막 코미디가 들어있어요. 오늘의 유머 같은 읽고 나서 혼자 키득키득 할 수 있는 그런 독해책이 있어서 혼자서도 제가 꾸준히 독해책을 3권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 책이 안 나오거든. 수능 스타일에 맞춰진 책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인 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교습소를 오픈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솔직히 가장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본 책 중에 되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제 수업은 못 쓰겠다 이런 책들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음으로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만 모아놓은 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하는 건 hair
air, 뭐 pear, stare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r라는 발음을 기준으로 앞에 자음을 바꿔서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책이거든요. 그 소리는 그 덩어리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걸 외우기에는 좀 좋은데 오히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비슷하게 생긴 걸 연속으로 외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와서 테스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좀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 쓴 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책은 성인분들이 발음을 고치시거나 발음을 연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들은 성인분들 중에서 중급 정도 발음을 좀 고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책이 있었어요. 자연, 음악, 미술, 사회 또는 날씨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어휘만 막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날씨라고 하면 죄다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뜻이 조금 거기서 고만고만하다고 해야 되나? 또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들었죠. 또 혼선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은 조금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고요. 근데 제가 능률사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하루에 20개 정도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0개짜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사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수거까지 지금 개정판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단어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게 조금 덜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리는 이유 하나는 1일차에서 공부한 단어가 그냥 1일차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1일차에서 공부한 단어가 2일차에 살짝 연계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일차에서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1일차에 수거에 쓴다든지 1일차에 배운 단어로 2일차 때 수거에 쓴다든지 그래서 이게 살짝 겹쳐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전 똑 떨어뜨린 20개, 똑 떨어진 20개가 아니라 연결된 20개라는 얘기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자한테도 되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식으로 많이 고민해서 단어 배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거는 중학교 1학년 교과에서 많이 나오는 빈도가 가장 높은 빈출 단어를 뽑아서 만든 건데 성인분들이 하셔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는 굉장히 기초 단어가 많습니다. sun, 태양이라든지 달, 아들, 바다, 되게 단순한 school, student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살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능률 단어책의 구조는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조금 쉽게, 중간 부분부터는 조금 레벨을 올려서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좀 모르실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3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률, 이게 1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 어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은 앞에 1권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인문은 50일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정도 빼고 매일 하루씩 하신다든지 그러면 한 달에도 저 책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60일부터 이제 구성이 돼서 매일 이틀치씩 좀 공부를 해주셔야 한 달 안에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3 교과 단어인데 조금 고등학교 어휘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후반부는. 그래서 후반부는 좀 진도 나가기가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이거를 한 달에 봐서 그러면 석 달이면 되겠네?는 아니에요. 기초분들이라면 일단 요 입문책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50일이니까 하루에 이틀치씩 40개씩 외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2달째도 그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3번째 달부터는 80개씩 보시면 2번 정도도 돌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어만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스펠링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품사를 모르면 문법을 들으실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능률 출판사로 찾지 마시고 애니북스라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를 치시면 돼요. 대신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애니북스 co.kr로 접속하시면 그러면 이 사이트로 오시게 되고 어디를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냐면 초등, 중등 교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 사이트 들어가시고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저희가 찾는 능률 입문이 있으실 거예요. 2018년도 개정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9판이 있는데 이거로 보지 마시고 이건 아마 단종돼서 아마 구매가 어려우실 거고요. 입문에 여기 보시면 초등 고학년부터 예비 중학교까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중1 교과 단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 필수 어휘, 꼭 알아야 되는 초등 필수 어휘랑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필수 단어랑 수거 1000개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묘시책은 뭐 다 mp3가 있으니까 단어, 그 다음에 뜻 요로 두 가지 같이 표현되는 걸로 mp3가 익혀질 거고요. 제가 요거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 한번 보면 교재 구성을 한번 보시면 뭐 앞에는 똑같고요. 여기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며칠자로 나눠서 하실지 본인이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한글로 표기는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의존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읍으로 발음하시면 솔직히 안 돼요. 영어와 한국어는 엄연히 다른 언어고 같은 소리가 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영어 소리와 한국어 소리는 모두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지만 일단 지금 내가 발음을 잘 못하겠다. 근데 이 발음 기호 안에 들어있는 걸 조금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조금 참고하셔서 읽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사에 대한 정의도 살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계획 어떻게 50일을 어떻게 채워서 외울지 근데 이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업 계획을 짜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시작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공부하게 될지 쭉 이렇게 한 20개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내가 아는 거 모른다. 나 이거 정확하게 품사나 뜻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실 텐데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보시면 첫 번째 단어예요. 톨 아니고요. 이렇게 어를 크게 읽으면서 털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발음 기호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QR코드로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득할 정보가 첫째, 스펠링. 얘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품사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큰 또는 어떤 빌딩 같은 거에 대해서는 높은이라는 뜻으로도 쓴대요. 자,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예요. 근데 옆에 반대말이 있어요. tall의 반대말은 short구나. 요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딘가에 short를 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동사 cut 얘는 짧게 어를 끊어서 발음하시면 돼요. cut. 과거형은 cut 이런 변화로 일어나는구나. 베다, 자르다의 동사구나. 발음, 단어, 그 다음에 뜻 다양하게 최대한 외워주시고요. 자, nice 품사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actor의 남자 배우거든요. 얘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는 actress라고 하는구나. 발음 모르시면 네이버 같은 데서 또 발음 기호 찾아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표제어에는 읽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ctress 요거 발음 강조하면서 읽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 상관 있는 단어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뜻도 있구나.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 꼭 최소한 이 2개 뜻이 나와 있다는 건 이걸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단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초 단어에도 이렇게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건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전치사는 장소를 표현한대요. 시각도 표현한대요. 근데 조금 더 자기의 의미를 좀 더 카테고리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출발이라는 이름을 자꾸 붙여주거든요. from은 출발하는 곳을 말하는 거야. 시작하는 데를 말해주는 거야. 그런 뜻의 전치사야 라는 뜻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또 뭐 대명사도 있고요. 또 다른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섞여있죠. 여러 품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명사도 있고, 여기는 지금 부사는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이렇게 수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단어가 합쳐져서 혼자만은 출신이다 뜻이 아니지만 come from, be from을 붙여서는 출신이다, 어디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come from, 출신 장소, 요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봤던 from을 활용해서, 앞에서 다 외웠던 단어를 활용해서 수거를 외우게끔 유도시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거죠. 반복시키면서 그 전치사의 의미를 계속 끌고 가게끔 도와주는 수거가 들어있어 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문법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일단 수거로 한번 노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끝나고 나면 이 아랫부분에는 뭐 이렇게 약간 간단하게 테스트 mp3 파트로 넘어가셔서 여기 2가지 mp3가 있을 거예요. 예문도 읽어주는 mp3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지 이것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좋고,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유튜브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제시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리뷰 테스트도 중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르쳐 봤을 때는 좀 가장 효율성이 좀 높았던 단어고, 이제 기본 입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실력이 말고 앞에 챕터에 있었던 2번째는 기본을 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1, 2 수준으로 되겠고 1200단어가 수록되어 있고 구성은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계획표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크게 해보면, 자, 이것도 뭐 고치다에 또 비슷하게 repair 단어 들어있고요. 명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야. 이제 다품사라고 해서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역시나 전치사는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성실하게 넣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치사는 쉬우니까 다 A로 해석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어장에서 다 건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꼭 빌려주는 게 있으면 빌려오다, 서로 반대말 관계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말도 유사어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기는 되게 구성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들어요. 여기도 또 수거가 들어있고, 수거에도 반대말을 또 이렇게 써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꼼꼼한 단어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2학년은 기본편, 그 다음에 3학년은 아까 잠깐 앞 뒤편에 있었던 여기 핑크색, 아니 보라색 실력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고등어휘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중2부터 예비고 정도 수준을 원하신다면 실력편을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성인분들도 제가 기초분들한테 추천드리지만 나는 아주 기초는 아니에요. 그러면 2번째 권부터 보셔도 되고 3번째 권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018년 개정판으로 한번 학습 계획 세워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린다고 해서 꼭 이 책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조금 효율적이었다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든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한 70-80%다. 나 입문 단어는 다 알겠다. 그러면 기본 단어로 넘어가셔도 돼요. 아마 기본 단어 하실 정도 되시면 문법 수업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입문 단어도 나는 모르겠다. 이 정도 레벨도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눈으로만 외우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성인분들도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손으로 좀 써봐주세요. 저는 좀 언어는 오감각을 다 활용해서 외워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눈으로도 외우지만 입으로도 외우고, 내 입으로 말한 걸 내 귀도 외우고, 써보는 걸 손으로도 외우고, 내가 손으로 쓰는 걸 눈이 또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트에 뭐 5번 또는 한 줄 쓰기 이런 식으로 써보시고, 꼭 외우실 때 발음 확인하시고, 품사 확인하시고, 품사별 뜻 자세히 확인하시고, 동사 과거형이라면 과거 불규칙형 또 같이 외우시고, 뭐 유의어, 파생어 이런 거 거기 단어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자세한 것들, 여기 써 있는 것들 정보들을 다 노트에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10번이든 20번이든 단어를 외우시면서 소리 내시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시면 거의 이 책이 숙지가 되실 겁니다. 성인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고 일단은 난 모르겠다. 난 단어부터 외우겠다.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좋은 영어 공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진짜로 내가 해봤는데 단어책 저 다 끝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저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 프로그램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갖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영상이라 부족한 면이 많았을 텐데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어는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기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어떤 방식이 조금 효과적인지 좀 고민이 되신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